죽염을 만드는 과정은 소금 속의 미네랄을 생리활성 능력이 뛰어난 미네랄로 재탄생시키는 21세기 최고의 연금술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짠맛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저염식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되었고 죽염은 과학이다 라는 책을 읽고 영양제 대신 천연 미네랄인 죽염을 즐겨 먹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설탕 중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설탕으로부터 벗어나는 탈설탕 방법 중에 천연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접하고 이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박시우의 죽염은 과학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읽고 9번 구운 굵은 알갱이 죽염을 구매해 영양제 대신 먹기 시작한 지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간단한 후기라고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죽염을 입에 넣으면 쿰쿰한 유황 냄새가 심해서 먹기 힘들었는데요.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져서 그런지 냄새도 그렇고 맛도 괜찮게 느껴집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서 지치고 축 처질 때 죽염을 먹으면 즉각적으로 기운이 나더라고요. 가족들 모두 함께 먹고 있는데요. 다들 죽염의 효능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의 경우는 매년 겨울과 봄만 되면 걸리던 감기와 비염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조금만 피곤하면 생기던 구내염 증상도 없었습니다. 죽염이 특히 염증에 좋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죽염은 과학이다에서 생리활성 물질인 죽염의 효능과 더불어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과 활용법, 그리고 죽염으로 삶이 달라진 이들의 실제 이야기까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우의 죽염은 과학이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죽염은 생리활성물질. 생리활성물질이란 생물의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서 생체 내의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물질의 결핍이나 과도한 분비 등의 비정상적인 병태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생리활성물질은 항산화작용, 해독작용, 면역기능 증강작용, 호르몬 조절작용, 항균 및 항바이러스 작용을 통해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각종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물질이다. 죽염은 항산화 작용이 매우 뛰어난 물질이며 죽염 속 각종 미네랄은 효소를 활성화시켜 인체의 해독작용을 돕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죽염의 항균 작용은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즉 자연의 미네랄을 소금에 합성한 죽염은 인체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우수한 생리활성 물질이다. 생리활성 물질로서 죽염의 특징. 첫째, 소금 속 유해 물질이 제거되었다. 죽염을 만들 때 대나무, 소나무, 송진을 연료로 태우면 고열이 발생한다. 고열은 소금 속에 포함된 중금속 또는 유해 화합물을 증발시켜 없앤다. 둘째, 죽염은 알칼리 식품이다. 죽염은 횟수를 거듭하여 구우면 강알칼리성을 나타낸다. 현대인들은 산성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데 죽염으로 간을 함으로써 산성식품을 중화시킨다. 특히 죽염은 알칼리 생성 미네랄이 많아 인체 흡수 후에도 산염기 평형에 매우 좋은 역할을 한다. 셋째, 다량의 활성 미네랄 생성 및 양리적 미네랄 합성. 천일염의 미네랄을 활성화시켜 인체의 환원 반응을 할 수 있는 성질을 띠게 만들고 대나무와 황토, 송진에 들어있는 여러 양리적인 미네랄을 합성시킨 것이 바로 죽염이다. 넷째, 미네랄 공급원. 우리 인체는 효소의 작용으로 생명 현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효소의 활성화에 미네랄은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죽염은 우리 인체의 화학적 조성비와 매우 유사하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다섯째, 우수한 항산화 식품.
환경과 식품의 오염으로 인해 유해한 활성산소가 인체에 다량으로 발생한다. 우리 인체는 항산화제를 만들어 이에 대처하는데 죽염은 각종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시켜 활성산소를 없애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환원력에 의한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 여섯째, 전해질 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우수하다. 죽염과 소금의 전도율을 측정하면 죽염이 소금보다 전도도가 낮으며 소금 격자 크기에 비해 10분의 1 정도이다. 그래서 세포막에 빠르게 흡수되어 전해질 농도가 쉽게 조절된다. 또 일반 소금에 비해서 2~3배가량을 섭취해도 물이 켜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일곱째, 면역 기능을 유지한다. 우리 몸의 체액이 소금물이 아닌 민물이라면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처할 능력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전해질 농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신경 전달 작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생명체로서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된다. 소금의 살균 작용과 방부작용이 우리의 인체의 면역 기능을 유지한다. 하지만 죽염은 소금보다 훨씬 좋은 항균 능력이 있음을 여러 논문에서 증명하고 있다. 여덟째, 죽염은 모든 식품과 조화를 이룬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항암식품 중 수년 동안 1위를 차지하는 식품은 마늘이다. 마늘의 항암 작용이 인체에 제대로 작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죽염의 도움이 필요하다.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는 나트륨이 세포 속으로 흡수될 때 아미노산이나 당, 물 같은 영양소도 함께 흡수된다. 마늘과 죽염이 합쳐지면 마늘의 영양소는 한결 빠르게 각 세포로 이동할 수 있다. 세포 안으로 이동한 죽염은 세포 내에서 2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한다. 효소를 활성화시켜 이물질을 세포 밖으로 배출시키고 마늘의 양리적인 성질이 세포 내에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네랄이라는 원료를 공급한다. 미네랄과 마늘의 만남으로 세포는 새로운 영양물을 생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세포 내에서 더 강한 항암 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즉 인체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거나 항암 작용이 있는 식품에 죽염을 첨가하면 영양소 흡수를 비롯하여 그 양리적인 효과가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 죽염에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 양은 대부분의 미네랄은 음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 맞다. 음식에 부족한 미네랄을 소금이 보충한다는 뜻이지 인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서 얻어야 한다거나 혹은 그러지 못하기에 가치가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 어려운 미량 원소는 소금을 통해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량 원소는 말 그대로 매우 소량이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영양소이다. 죽염의 적은 양이지만 바나듐은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미량 원소이며 셀레늄은 유해 금속의 독성을 억제하며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미량 원소로 인정받고 있다. 매우 소량이라도 매일 죽염을 섭취하는 사람과 정제염을 섭취하는 사람의 미량 원소 섭취 비율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일일 미네랄 섭취 권장량을 몇 가지 살펴보면 나트륨 2.4g, 칼슘 700mg, 인 700mg, 철 12mg, 칼륨 900mg 정도이다. 인체의 전해질 농도를 조정하는데 여러 원소가 이용되지만 가장 필수적인 원소는 나트륨과 칼륨이다. 죽염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은 8,000에서 15,000mg/kg이다. 즉 정제염에 비해 8,000배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다. 물론 죽염 속의 칼륨만으로 인체가 필요한 일일 권장 칼륨 섭취량인 900mg을 모두 충족할 수는 없다. 하루에 죽염 20g을 섭취할 경우 최대 300mg 정도의 칼륨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양은 권장 섭취량의 3분의 1 정도이며 정제염과 비교하면 하루 약 300배 이상의 칼륨을 섭취하게 된다. 한 달이면 9,000배의 칼륨을 섭취하게 되고 1년이면 108,000배의 칼륨을 보충하게 되는 것이다. 소금만으로 섭취 권장량의 3분의 1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매일 죽염 20g을 섭취할 경우 나트륨, 염소, 칼륨을 제외하더라도 황, 인, 칼슘 등 여러 미네랄을 약 100mg 정도 보충하게 된다.
죽염은 30여 가지의 활성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미네랄 복합 제제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하루 철분량은 단 1mg이다. 출혈 및 생리가 있을 경우에 하루 필요한 양은 2mg 정도이다. 철분의 인체 흡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철분 결핍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흔한 영양 결핍 중의 하나다. 따라서 실제 일일 필요량보다 몇 배 많은 양인 12에서 15mg 이상의 철분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죽염을 하루 20g 섭취할 경우 하루 1mg 정도의 철분을 얻게 된다. 만약 죽염에 있는 철분이 일반 철분과 달리 인체에 흡수하기 매우 쉬운 화합물이나 이온으로 존재한다면 죽염 속 철분만으로 일일 철분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죽염은 미네랄을 얻는 것 이외에 식품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원활하게 합성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제로서 역할도 한다. 따라서 죽염을 침으로 녹여 먹을 때 어떤 효소와 반응에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식품에 죽염을 넣어 먹을 때 식품 속 미네랄 흡수율이 정제염이나 소금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폭넓게 연구해야 한다. 죽염 활용법. 죽염의 일일 권장 섭취량. 예전에 채식을 많이 한 우리 선조는 고추장, 된장 등을 이용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식단을 자연스럽게 구성하였다. 국내에 죽염이 생산된 지 약 25년 동안 죽염에 대한 소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죽염 치약, 죽염 젓갈, 죽염 간장, 죽염 된장, 죽염 김치 등 관련 응용 상품은 해마다 그 가짓수가 늘고 있다. 생명이 비교적 짧은 일반 건강식품과는 다르게 죽염은 25년간을 장수해 왔으며 학계의 관심과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 WHO는 소금의 섭취량을 줄이라고 하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소금이 질병의 주 원인인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지만 죽염으로 건강을 되찾았거나 죽염의 효능을 경험한 이들은 일반 소금보다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죽염을 애용하고 있다. 죽염의 하루 섭취량은 사람의 나이, 체질, 병증의 깊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염분을 제외하고 하루 8에서 10g의 죽염을 침으로 녹여서 섭취한다. 이보다 더 많은 20g의 죽염을 매일 먹는 사람도 있다. WHO나 현대의 과학적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분명히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겐 나름대로 경험을 통해 체득한 그들만의 죽염 건강법이 있다. 이름난 식당은 대체로 음식에 간이 싱거워서 죽염을 더 타서 먹지 않으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을 지경이다. 죽염을 애용하는 사람들은 휴대용기에 죽염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음식에 부족한 간을 죽염으로 더해서 먹는다. 죽염을 넣으면 음식의 맛이 살아나고 향미가 깊어지며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음식의 맛이 살아나고 음식에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는 좋은 방법이다. 필자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싱겁게 먹이지 않고 죽염으로 짭짤하게 간을 해서 먹는다. 때로 감기도 하고 몸살도 하지만 죽염이나 죽염 간장을 한 숟갈 먹인 뒤 따뜻하게 재우면 열이 내리고 대개 다음 날이면 씻은 듯이 일어난다. 감기 때문에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은 없었고 비염과 축농증, 아토피 등의 병적인 증상 또한 없다. 짭짤하게 죽염을 먹음으로써 미네랄 부족을 해소하고 죽염의 면역력이 몸을 잘 보호하고 있으니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범하지 못한다. 하루에 죽염 8에서 10g 정도를 더 먹어주는 것은 현대의 생활과도 매우 관련이 깊다. 먹을거리가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있고 청량음료,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써 해독을 위해 보다 더 많은 효소가 필요하게 되었고 여러 효소를 생성시키기 위해 보다 더 많은 미네랄이 필요하다. 누구보다 정갈하게 먹을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 3에서 4g의 죽염을 더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미네랄 보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과식을 했거나 육식을 지나치게 했을 경우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을 먹었을 경우라면 죽염 섭취량을 조금 더 늘려줌으로써 소화와 해독작용을 그만큼 높여주어야 한다. 또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고 지칠 때는 더 많은 죽염을 먹어서 염분을 보충해 주어야 하며
봄철 나른한 춘곤증이 생길 때도 죽염을 먹어두면 인체의 염분 손실이 줄어들어 그만큼 피로를 덜 느끼게 된다. 침으로 죽염 녹여 먹기. 죽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염 알갱이를 조금씩 자주 녹여 먹는 것이다. 동의보감에는 침을 옥샘, 금물이라고 하여 침을 뱉지 말고 항상 머금어 삼키면 얼굴이 빛나게 된다고 했다. 침에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효소와 미네랄, 호르몬 등이 들어있는데 죽염과 합쳐지면 이러한 물질들은 더욱 활성화된다. 구강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한 환자 또는 당뇨, 파킨슨, 자가면역 질환 등이 생기면 침샘이 말라 침이 잘 분비되지 않아 음식을 삼키고 말을 하는데 매우 불편한 증상을 호소한다. 죽염을 입에 넣고 사탕처럼 물고 있으면 침샘을 부드럽게 자극해 입안에 침이 자연스럽게 생겨 불편한 증상이 많이 호전된다. 죽염을 침으로 녹여 먹을 때 생긴 진액은 구강을 깨끗하게 하고 이를 튼튼하게 하며 기관지를 지나면서 기관지에 있는 염증을 제거한다. 깨끗한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체의 체액은 독소가 배출되지 않는 독액에 가깝게 된다. 독액에 가까운 체액은 세포를 병들게 하고 결국 암세포를 만들게 된다. 죽염을 조금씩 먹다 보면 침은 진액이 되고 인체의 신진대사는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체액의 독은 해독된다. 죽염을 침으로 먹을 때 혀 가운데 가만히 올려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침이 고이면 그 침을 조금씩 삼킨다. 침으로 녹여 먹고 바로 물을 마시면 죽염과 어우러진 진액이 희석되므로 물 먹는 간격을 조금 띄우는 것이 좋다. 물로 죽염 먹기. 운동을 하고 땀이 흐를 때 마시는 음료가 이온 음료이다. 이온 음료란 나트륨과 염소, 칼륨 등이 녹아있는 것인데 소금물의 맛을 내기 위해 약간의 당분을 첨가한 것이다. 죽염을 물에 녹이면 질 좋은 나트륨, 칼륨, 염소 등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온 음료와 같다. 이온 음료에 비해 죽염을 녹인 물은 운동으로 과다 발생한 활성산소를 빠르게 줄여주고 인체에 전해질 농도를 적정하게 맞추어 피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준다. 죽염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명현 반응. 자연계의 물질을 이용해 만든 건강식품을 먹음으로써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은 거부 반응이 아니라 몸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으로 명현 반응이라고 한다. 죽염을 먹으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명현 반응으로 구토를 들 수 있다.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고 위장 속에 거품 같은 담이 많은 사람이 죽염을 먹으면 담이 사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실제로 토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명현 반응을 한번 겪고 나면 대부분 죽염을 먹기 싫어하는데 이럴수록 내 몸이 나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해서 더욱 열심히 섭취해야 한다. 하루 3에서 4g 정도로 조금씩 먹다가 차츰 그 양을 늘려나가면 며칠 안에 이런 구토 증상은 씻은 듯이 없어진다. 양치를 하면서 헛구역질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위장에 담이 많은 경우인데 죽염을 섭취하면 좋아진다. 위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지러운 현기증도 생기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신경질과 짜증을 잘 부리게 된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라면 과자나 햄버거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어 화학물질로 위장이 오염되고 담이 성한 상태이다. 죽염을 먹으면 위장 속 화학물질은 배설되고 위벽이 건강해지면서 정서 또한 안정될 수 있다. 내 아이가 쉽게 짜증을 내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먼저 위장의 건강을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한다. 죽염을 먹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체질과 병증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로 변비, 설사, 구토, 어지러움, 통증, 감기, 몸살 등이 나타난다. 간혹 피부 발진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인체의 나쁜 노폐물이 피부 밖으로 나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이라 걱정할 것이 없다. 독한 냄새가 나는 방귀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일시적인 설사를 동반하기도 하지만 역시 노폐물과 숙변이 제거되는 일련의 증상이다. 내 몸에 나쁜 독소를 이렇게 쌓아두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죽염을 먹으면서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다. 고혈압 환자가 죽염을 먹어도 되는가?
죽염도 소금인데 고혈압 환자가 먹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는데 필자는 한결같이 미네랄이 풍부한 질 좋은 소금을 섭취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고 되묻는다. 고혈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적게 하는 현대인의 그릇된 식생활 때문이지 소금 때문이 아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을 문제 삼기보다는 소금은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허무맹랑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 우리 인체의 혈관을 모두 연결하면 지구 2바퀴 반의 길이에 해당한다. 이 혈관은 굵은 것도 있지만 매우 가는 모세혈관이 존재하는데 이 모세혈관은 적혈구 하나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크기를 지니고 있다. 고지혈증에 의해 적혈구가 2개, 3개 엉겨 있을 경우에는 엉겨진 적혈구가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게 되며 이때 심장은 압력을 높여서 혈액을 흐르게 하려고 한다. 따라서 고혈압의 원인 치료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혈액의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적혈구가 엉겨있지 않고 탄력 있는 원형 상태의 모양을 잘 이루고 있어서 모세혈관을 순조롭게 흘러갈 수 있다면 불필요하게 심장은 압력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 죽염이 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준다는 여러 건의 임상 보고가 있다. 죽염의 이런 기능을 통해 적혈구는 제 모습을 되찾고 탄력적인 원형 모양을 형성하여 모세혈관을 흘러가기가 한결 좋아진다. 또한 죽염 속의 칼륨과 칼슘이 나트륨을 적절하게 견제하여 잉여분의 나트륨을 배출시켜줌으로써 고혈압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죽염의 이런 효과는 일정 기간 죽염을 섭취한 후 지방 및 콜레스테롤 검사, 그리고 적혈구의 모양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고혈압 환자가 죽염을 섭취하는 방법은 신장 환자와 마찬가지로 서서히 그 양을 늘려가는 것이다. 오래된 고혈압 환자는 특히 소금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소금 민감성 지수가 증가한다. 적게 섭취하면서 차츰 늘리면 된다. 다만 소금을 줄임으로 인해 고혈압을 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소금을 줄이는 것은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억제하는 수단일 뿐이다. 오히려 저염식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고 미네랄 부족 등으로 효소의 활성이 저하되면 다른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고혈압이 있다면 기름진 식사를 줄이고 죽염으로 음식에 간을 해서 먹어야 한다. 죽염을 통해 혈압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미네랄을 얻게 되며 산화력이 강한 식품은 환원력이 있는 식품으로 바뀌어 인체의 노폐물 배설을 용이하게 한다. 인체의 체액과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행의 흐름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혈압은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죽염으로 양치하기. 죽염이 치아 우식증과 잇몸 질환에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죽염 치약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치약에 들어있는 죽염은 매우 소량인데 보다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말을 칫솔에 묻혀 그대로 양치하는 것이 좋다. 죽염을 작은 통에 담아 욕실에 두고 활용한다. 죽염은 여러 번 구워 만든 것이라 수분이 전혀 없는데 습기가 높은 욕실에 오래 두면 굳어져 버린다. 조금씩 자주 덜어서 활용하는 것이 요령이다. 칫솔은 죽염 양치용과 치약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면 편하다. 양치를 한 후 오래 머금고 있을수록 좋다. 짠 기운도 가시면서 침이 매우 부드럽게 느껴질 때 삼킨다. 그리고 죽염으로 양치를 하고 난 다음에는 헹구지 않는 것이 좋다. 죽염 양치를 오래 하다 보면 죽염에 있는 여러 미네랄이 치아와 산화 환원 반응을 해 치석이 생기거나 이가 약간 누런빛을 띠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 치약으로 이를 닦으면 이런 현상은 없어진다. 죽염 체험담. 당뇨 초기. 경남 창녕군에 거주하는 59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전후 혈당이 식전 146, 식후 180인데 당뇨와 정상의 중간 수준의 단계, 즉 약을 복용해야 할 전 단계인 내당증 장애라 식이요법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약을 먹게 되면 약의 의존도가 높아져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되돌아오기 어려우며 결국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합병증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저칼로리의 곡물 등 잡곡밥을 권유하시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식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맛이 없어 고민하다가 죽염을 약간 넣어 밥을 지었는데 밥맛이 고소하고 잡곡이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 들더군요. 당뇨, 이거 아주 몹쓸 병이죠. 먹는 재미로 사는 저 같은 식도락이 먹고 싶은 것을 제대로 못 먹는 것이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죽염된 잡곡밥을 먹으니 오늘 아침 세상에 식전 혈당 106, 식후 2시간 혈당 140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2kg이 감량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 밥, 반찬 다 죽염으로 간을 하지요. 죽염은 일반 소금보다 적게 넣어도 풍미가 있습니다. 치통.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69세 남성의 사례입니다. 내가 죽염을 알게 된 것은 20여 년 전이다. 친지가 신약이라는 책을 권하기에 읽어보고 좋은 책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쳤다. 그러다가 7년 전 치통을 몹시 앓게 된 일이 있었다. 치과에 가니 2개의 일을 다시 해넣으라는 것이다. 70이 가까워지는 나이에 큰돈을 들여서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딸이 죽염을 보내와 찻숟갈로 환부에 넣기를 하루 3, 4회, 3일 동안 하니 통증이 없어지면 물론 잇몸에 붓기가 빠지고 염증이 쏙 빠졌다. 그 뒤로는 하루에 2회 정도 죽염 칫솔질을 하고 그 소금물을 그냥 삼키곤 했다. 7년간 치과에는 가지 않았다. 지금 나에게 있어 죽염은 상비약이다. 잇몸병 예방은 물론 노안이지만 끓여 식힌 물 한 컵에 죽염을 찻숟갈 반 정도 물에 타서 눈이 피로할 때 눈을 씻으면 개운하다. 지금도 책 읽기, 컴퓨터 하기를 하루 7시간 정도 하니 눈 보호가 중요하다. 과음 과식하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청수에 죽염 반 스푼 정도 풀어서 마시면 편하다. 식욕을 돋는 효과도 있음을 느낀다. 또 죽염은 소염 기능이 있어서인지 웬만한 상처에는 죽염을 뿌리면 덧나지 않는다. 기침. 부산 남구에 사는 38세 여성의 사례입니다. 5살 겨울부터 아들이 기침이 심했습니다. 아무런 다른 증상 없이 컹컹거리는 기침을 했었습니다. 어떤 때는 토하기도 하여 이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하는 날도 있었답니다. 처음엔 병원으로, 한의원으로 아이를 혹사시켰습니다. 시댁에는 기관지와 관련된 병으로 고생한 분이 있어서 선천적인 건 어쩔 수 없나 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동생이 언니야, 그럼 죽염을 한번 먹여봐. 내 조카가 그렇게 고생을 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도 가래가 많이 끓어서 오래도록 고생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증상이 없어졌어. 믿고 꾸준히 실천해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죽염수로, 외출 시에는 죽염 알갱이를 먹였고 간혹 분말을 녹여서 입을 가글 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기를 1년 정도. 어느 순간부턴가 아들의 기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계절로 바뀌어서 잠시 쉬어가는 거겠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으로 아들의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맙다고. 몸이 이전보다 더 많이 건강해진 7살이 된 아들은 기침이 심한 친구들과 놀아도 거의 전염이 되지 않고 비록 전염이 되었더라도 하루 정도 푹 자고 숙면을 취하고 나면 바로 회복을 할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길러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죽염의 효능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놓는답니다. 남편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젠 아침마다 죽염수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요즘은 많은 아이가 기관지염이나 천식으로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효과를 보려고 병원을 찾게 되는데 그런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죽염과 건강식으로 꾸준히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더욱 건강해진 가족을 느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죽염이란? 죽염은 천일염을 왕대나무 마디 속에 다져놓고 반죽한 황토로 입구를 막은 후 소나무 장작불로 구워서 만드는데 이때 온도는 800도씨 정도다. 재로 변한 대나무를 털어내고 황토 마개는 걷어낸 뒤 남아있는 소금 기둥은 분쇄해서 다시 대나무에 다져놓고 태우는 과정을 8회 반복한다. 9회째는 8회 구운 소금을 1300도씨 이상의 송진불을 이용해 소금을 용암처럼 액체 상태로 녹인다. 이 소금 용액이 식으면 돌처럼 단단한 덩어리가 되는데 기계로 분쇄 후 알갱이 혹은 분말로 만들어 직접 침으로 녹여 섭취하거나 음식에 첨가하는 천연 소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죽염이 된다. 이 염 가공법은 인상 김일훈 선생이 대한화보에서 1971년 11월호부터 72년 7월호까지 연재하여 죽염 제조법을 공개하였고 1980년에 선생의 저서 우주와 신약에 공개한 뒤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인산 선생은 죽염을 건강 증진 및 성인병, 만성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하루 수회 내지 수십 회 침에 녹여 복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염성이 강한 생물은 질병에도 강하다는 이론을 주장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서양의학적 염화나트륨의 생리적 작용 해석과 상식적인 소금 섭취 개념과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죽염 섭취법을 발표하였다. 소금 속의 첨강수를 제거한 것이 죽염. 예부터 우리는 발효식품을 이용해 염분을 섭취해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 등이다. 우리 선조들은 소금을 직접 섭취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발효, 숙성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것일까? 발효와 숙성을 통해 영양물질의 변화와 증진, 그리고 깊은 맛을 내려는 목적도 있지만 미생물을 이용해서 소금 속의 불순물을 처리하기 위한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인산 선생은 소금 속의 불순물을 첨강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죽염을 먹으면 일반 소금의 2~3배를 먹어도 갈증이 나지 않는다. 체액의 전해질 농도가 분명히 높아지는데도 어떻게 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죽염은 소금 속에 여러 가지 나쁜 물질이 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여 소금 속의 첨강수 기운을 해독하려는 효소를 만들 필요가 없고 불필요한 신진 대사 과정이 줄어들므로 해서 더 이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 또한 죽염 속의 미네랄은 전도도가 낮아 인체의 전류 흐름에 영향을 덜 받아 세포에 빠르게 스며들어 전해질 농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오히려 죽염을 녹여 먹으면 침샘을 자극해 침의 분비를 돕고 갈증을 해소한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작은 휴대용기에 죽염을 넣고 사탕처럼 먹으면서 산행을 하면 목마름에 도움이 된다. 죽염을 먹으면서 등산이나 운동을 하면 갈증이 해소될 뿐 아니라 땀을 통해 배설되는 염분을 적정하게 보충함으로써 탈수를 막을 수 있다. 갈증을 유발하는 소금과 그렇지 않은 죽염은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한다. 소금을 죽염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 3가지. 소금은 우리 인체의 필수적인 생리 활성 물질이며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자연의 물질이다.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고 구워서 죽염으로 재탄생시켜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소금 속의 불순물을 깨끗이 처리하는 방법이다. 소금에는 간수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간수 성분은 황산 마그네슘, 염화 마그네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콩을 삶은 뒤 간수를 넣으면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두부가 된다. 간수는 단백질을 응고하는 성질이 있는데 소금 속의 간수를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고 섭취하게 되면 간수가 혈중 단백질을 엉기게 만들어 피를 탁하게 하고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간수 성분은 대부분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켜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로 만드는 방법은 소금에 강한 열을 가하여 화학 구조를 변화시킨다. 또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환경오염은 서해 인근의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소금의 종류별 미네랄 함량과 외형 구조 비교 연구 논문에서는 천일염의 간수 속에는 중금속인 납, 순, 니켈 등이 검출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그 바닷물로 만들어지는 소금 또한 불순물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인체에 해롭다고 알려진 카드뮴, 납, 수은 등은 염화카드뮴, 염화납, 염화수은, 염소와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 대나무에 소금을 넣어 굽는 과정을 통해 화학적 연소 반응이 일어난다. 카드뮴, 수은, 납의 용융점은 300도씨 이하지만 기체로 비산시켜 없애려면 소금 온도를 1000도씨 이상 올려 완전히 녹이는 과정을 거쳐야 중금속 염화물을 기체 형식으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대나무에 소금을 넣고 구운 뒤 1300도씨 이상 용융하는 죽염 가공법은 간수 성분과 중금속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보존하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다. 둘째, 소금 속의 미네랄을 인체 흡수가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다. 땅 속에 존재하는 미네랄은 금속성 미네랄로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금속 미네랄은 식물에 흡수되면서 여러 종류의 화합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미네랄은 소화 과정에서 인체 흡수가 가능한 미네랄이 된다. 인체 흡수가 가능한 미네랄이란 물이나 체액에 녹아 세포에 흡수될 수 있도록 이온화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는 미네랄을 곡류,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식품을 통해 얻어야 한다. 염화 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이온 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를 한 개 잃은 나트륨 이온과 전자를 한 개 얻은 염소 이온으로 쉽게 나누어지지만 소금 속에는 이온화가 진행되기 쉬운 칼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등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이온화가 되기 어려운 상태에 철, 아연, 구리, 백금, 셀레늄 등의 여러 원소도 존재한다. 이렇게 이온화 경향이 어려운 미네랄은 물이나 체액에서 이온화가 진행되지 않아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어 버린다. 쉽게 말해 우리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으로 녹아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금을 대나무에 넣은 후 굽는 과정에서 각 원소는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기도 하고 고온의 송진불에서 각 원소는 전자를 잃을 수 있는 이온화 경향이 강한 물질이 되거나 전자를 끌어오려고 하는 전자 친화도가 높은 원소로 바뀌면서 인체 활성 능력이 높은 미네랄로 변화되는 것이다. 즉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 고온으로 굽는다는 것은 소금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에 에너지를 가해 각 원소가 가진 전자의 이탈과 결합을 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식물이 토양의 원소를 흡수하면서 가지고 있는 원소와 같이 인체 활성이 우수한 상태의 미네랄을 만드는 과정이다. 셋째, 인체에 유용한 자연의 미네랄을 합성하는 방법이다. 인체에 필요한 자연의 원소를 소금에 합성함으로써 질병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물질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대나무에 열을 가해 만든 진액인 중력은 예전부터 당뇨 고혈압의 한방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대나무에 소금을 넣어 구움으로써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대나무의 천연 미네랄을 소금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아울러 죽염을 구우면서 사용되는 원료인 황토와 송진에 있는 미네랄도 자연스럽게 소금 속에 합성된다. 천일염 죽염 속의 미네랄을 분석해보면 천일염에 없는 원소가 죽염에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칼륨, 인, 철, 구리 등의 특정 미네랄은 그 함량이 상당히 증가한다. 이것은 죽염을 구울 때 사용되는 대나무, 황토, 송진의 원소 성분이 소금에 합성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죽염을 굽는다는 것은 우리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양리적 성질의 천연 미네랄을 자연스럽게 소금에 합성하는 화학적 합성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소금 속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각종 미네랄을 인체에 흡수가 가능하도록 만들며 양리작용이 기대되는 미네랄을 소금 속에 합성하는 과학적인 소금 가공법이 바로 죽염을 만드는 과정이다. 박시우의 죽염은 과학이다 읽어드렸습니다. 9번 구운 제대로 된 죽염을 구매하려고 하면 가격이 꽤 하는 편이라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미네랄 보충제 대신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비용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겠지만 몸에 잘 맞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천연 미네랄이 가득한 죽염을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죽염 드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 댓글로 소중한 경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